자, 중화적정 설명 들어갑니다. 자, 중화적정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용액들을 사용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에서 여러 가지 뭐 음식을 하고 조리할 때 양념을 쓸 때도 뚜껑을 여는 순간부터 계속 증발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여러분들 쓰는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도가 바뀌죠.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내가 알고 있는 농도랑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처음에는 농도를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농도가 달라지게 됐을 때 이 용액의 농도를 모른다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농도를 모르는 누구요 얘들아? 미지의 누구요 얘들아? 염산 누구요? 수용액이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누구요 얘들아? 부피를 재는 건 문제가 안 되고요. 맞죠? 문제는 누굽니까? 이 안에 있는 수소이온의 개수가 몇 개인지가 궁금하죠. 그래서 이 수소이온의 농도를 알아낼 때 우리는 무슨 도구를 활용해야 되냐? 모든 걸 알고 있는 무슨 용액을 좀 활용하셔야 돼요 얘들아? 모든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용액이라는 걸 활용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액성이 반대인 표준 용액, 염기성 용액을 사용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무슨 점까지 얘들아? 중화점까지 수산화 나트륨을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넣어야 돼. 그래서 만약에 이 표준 용액을 되게 많이 집어넣었더니 무슨 점에 도달했다? 중화점에 도달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 안에 있는 수소이온도 굉장히 뭐했다? 많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반응을 활용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화학 반응에서 중화 반응을 활용하는 거죠. 자, 중화 반응에 자, 무슨 점을 활용합니까? 얘들아? 중화점을 활용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중화점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화점이란 자, 결국 수용액 안에 있는 수소 이온의 개수와 누구 이온의 개수가 같아져야 얘들아? 수산화 이온의 개수가 같아지는 포인트를 짚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동원돼야 되는 공식 중에 하나가 뭐였죠 얘들아? 일단 이온수를 구하는 공식은 누구 곱하기 누굽니까 얘들아? 몰농도 곱하기 부피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이 용액이 몇가 산이고 몇가 염기냐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몇가 산이냐 몇가 염기냐의 문자가 누가 됩니까? N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간 총 수소 이온의 몰수와 들어간 총 누구야 얘들아? 수산화 이온의 몰수가 무엇하다? 같다라는 중화점 포인트를 활용하게 되죠. 됐나요? 자,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셔야 될 거, 네, 수산화 이온이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그 안에 수소 이온도 뭐였다 얘들아? 많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근데 중화점이 어딘지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때 활용하는 게 바로 누구예요 얘들아? 지시약이죠. 이때 활용하는 게 누구예요 얘들아? 지시약.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작년에 누가 있죠 얘들아? 페놀프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탈레인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얘들아? 페놀프 누가 있어요? 탈레인이 있습니다. 자, 지우 여기 봐야 돼. 자, 페놀프 탈레인이 원래 무슨 색이에요 얘들아? 무색이에요. 그랬다가 이 친구가 무슨 성이 되면 염기성이 되면 무색이 무슨 색으로 바뀌어요 얘들아? 붉은색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친구는 산성에서도 무색이에요. 그래서 페놀프탈레인을 두세 방울 집어넣으면 이 용액은 계속해서 무색인 거 맞아요. 그런데 내가 수산화나트륨을 계속 집어넣어서 중화 반응을 시키다가 중화점이 지나는 순간 결국 이 용액에 수산화 이온이 하나라도 쌓이면 용액이 무슨 색으로 바뀌어요? 붉은색으로 바뀌기 되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바뀌기 직전의 포인트가 바로 누구다 얘들아? 중화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요 개념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우리는 누구도 많이 나오냐? 실험 기자재도 정말 많이 나와요. 자, 실험 기자재에서 틀려오는 학생이 있나요? 있습니다. 굉장히 어이없어요. 이렇게 감점 받아오면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뭐 1점 차이에도 등급이 갈리는데. 자, 그래서 여기 우리 중화 적정에 누구로 봅시다 얘들아? 일단 과정과 함께 실험 기자재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염산이라는 수용액이 되게 많아.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일부를 덜어서 무엇할 거야 얘들아? 중화 적정을 할 거야. 이때 더러울 때 어떻게 하냐? 자, 더러울 때 우리는 얘를 덜어서 어디에다 담을 거냐면요. 요렇게 생긴 누구 플라스크에 담을 거야 얘들아? 삼각 플라스크에 담을 거야. 자, 중화 적정이 일어나는 누구예요 얘들아? 용기를 말합니다. 무슨 플라스크 얘들아? 삼각 플라스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안에 대개는 우리가 자, 미지의 염산 수용액 몇 밀리씩 떨어오냐? 20밀리씩 떨어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실험실에서 썼던 그동안 노란색 고무 달려있는 스포이트 있죠. 걔네는 1mm씩 더러우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스포이트로 1mm씩 몇 번을 해야 돼? 20번을 해야 돼. 오류가 더 많이 생길 것 같아. 그치? 그래서 20mm를 한 번에 덜어오려면 어떤 도구를 써야 되냐? 피펫이라는 도구를 씁니다. 누굴 써요 얘들아? 피펫이라는 도구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포이트 있죠. 그치? 그 스포이트 두께랑 두께가 비슷해요. 자, 굉장히 이제 비슷하거나 얇은데요. 1mm짜리 스포이트 두께랑 비슷한데요. 두께가 얇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얘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중간에 액체가 좀 더 많이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은 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얘네들을 뭐 홀 피펫 이렇게 얘기해요. 자, 중간에 저런 그 공간이 없는 걸 우리가 메스 피펫이라고도 하고요. 공간이 있으면 홀 피펫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피펫은 정해져 있어요. 이 끝에 자, 몇 미리 얘들아? 20mm, 20mm짜리, 30mm짜리 이렇게 영역이 정해져 있어서 중간 눈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용액을 담으면 20mm가 되는 건데 이때 그래서 노란색 고무를 쓰지 않아요. 굉장히 큰 고무로 세게 펌핑을 해서 쭉 끌어올립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누르면 여기 한 번에 20mm가 덜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표준 용액은 어디다 집어넣느냐라는 거죠. 일단 얘는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얘들아? 피펫이라고 얘기했고요. 이 친구가 누구라고요 얘들아? 삼각 누구라고 얘기했었어요 얘들아? 플라스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미제 염산수 용액 20ml를 한 번에 덜어온 이후에 무슨 용액으로 얘들아? 표준 용액으로 무엇을 해요? 중화 적정을 합니다. 무슨 용액으로? 표준 용액으로 중화 적정을 해요. 근데 이 표준 용액을 담아놓는 이 도구 있죠. 이 도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거를 뷰렛이라고 그래. 뷰렛과 피펫을 헷갈려서 틀려오는 거야. 자, 미지의 용액을 덜어오는 건 피펫, 표준 용액을 집어넣는 건 누굽니까? 뷰렛이에요. 무슨 용액 얘들아? 표준 용액을 집어넣는 걸 우리가 뷰렛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뷰렛은 근 50mm까지 우리가 이제 존재를 하는데요. 얘는 중간 눈금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는 그 1mm짜리 스포이트의 거의 2배 되는 두께예요. 얘보다 두꺼워요. 두께 자체가. 그리고 얘네들 누가 달려있냐면 여기 이렇게 해서 콕이 달려있어. 콕이 달려있어서 얘를 돌리면 용액이 나오고 얘를 잠그면 용액이 멈추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런데요. 이 뷰렛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뷰렛이 50mm까지나 되니까 실제로도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실험 도구를 보관하는 과정에서 뷰렛이 잘 깨져요. 원체 길다 보니까 얘를 이제 조금만 소홀히해서 옮기다 보면 가운데가 탁 깨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우리 다른 애들은요 0점이 여기 있어. 눈금이 요 밑에 올수록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작아지는데요. 얘는요 뷰렛이 되게 길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저 꼭대기에 몇 mm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얘들아? 저 꼭대기에 0mm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올수록 숫자가 커져요. 그래서 이 밑에 오면 몇 mm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얘들아? 이 밑에 50mm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준 용액을 넣을 때 반드시 50mm를 다 넣어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얘네들을 우리가 집어넣을 때 시험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이 뷰렛을 보여주기도 하냐면요. 자, 만약에 이제 10mm까지 여기 0까지 다 채웠어. 채워서 내가 쭉 중화 적정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눈금이 몇에서 멈췄냐면 23mm에서 멈췄어 눈금이. 그런데 총 몇 mm 들어간 거예요 얘들아? 23mm가 들어간 거예요. 됐나요? 그런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몇 mm야 얘들아? 10mm야. 그런데 내가 몇 mm까지 용액을 채웠어? 10mm까지 용액을 채웠어. 자, 그 다음에 얘를 무엇합니까? 얘들아 중화 적정을 해. 중화 적정 끝에 보니까 무엇합니까? 23mm까지 용액이 내려갔어. 그럼 10에서 23까지 내려갔으니까 중화 적정에 사용된 용액은 몇 mm야 얘들아? 13mm인 거야. 근데 실제 학교 시험 문제에 자 무엇합니까? 중화 적정 전 뷰렛의 눈금, 중화 적정 후 뷰렛의 눈금 이렇게 해서 확대해서 나온 그림이 있어. 근데 이걸 볼 줄 모르는 거야. 자, 10mm에서 출발해서 23mm까지 들어갔으면 몇 mm 들어간 거야? 13mm 들어간 겁니다. 반드시 0까지 채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뷰렛을 집어넣기 전에 사실 여기다가 누구를 집어넣어야 돼요, 얘들아? 네,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몇 방울 집어넣습니까, 얘들아? 2~3방울 집어넣어요. 자,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얘도 부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 페노프탈린 자체도 용액의 액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2~3방울 넣어주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미지 염산수 용액을 표준 용액으로 중화 적정을 막 한단 말이야. 그러면 누구 이온이 들어가요? 수산화 이온이 똥똥똥똥 들어가면서 중화 반응이 미친 듯이 일어나. 자 미친 듯이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 이 용액이 핑크색으로 바뀌는 거야. 붉은색으로 바뀌었어. 그때 잽싸게 콕을 잠궈. 그 다음에 무엇합니까? 삼각 플라스크를 흔들어. 흔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얘들아? 핑크색이었던 게 무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집어넣었다가 중화점에 도달할 때쯤 선생님은 사실 뭐 이런 것들을 뷰레스 잠그지 않고 뭐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기는 한데요. 자 그래서 잠궈서 얘가 무색으로 바뀌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냐면 수산화나트륨이 여기만 떨어지니까 이 부분에 수산화 이온이 몰리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잠시 염기성이 돼서 핑크색으로 바뀌었어. 하지만 주변에 수소이온이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콕을 잠그고 흔들면 다시 무색이 되는 거야. 중화 반응이 일어나서. 그러면 두 번째 다시 콕을 열어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용액을 내려보내. 두 번째 핑크색이 될 때 다시 한번 잠궈요. 이러면 이때는 거의 중화점에 도달했어 안 했어? 했어. 선생님 대학 때는 거의 세 번째까지 합니다. 근데 요즘 뭐 고등학생들은 뭐 예전 교과서에서는 뭐 그냥 한 번 하는 걸로 나왔는데 요즘은 이제 두 번까지 한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 잠그면 그때까지 총 들어간 누구야? 표준 용액이 중화점까지 들어간 누구다 얘들아? 수산화 이온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너무 핑크색으로 많이 변했어요. 그러면 그 실험은 실패예요. 약간 핑크빛이 도는 지점 직전까지 중화 반응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진하게 핑크색으로 도달했다? 그러면 그건 이제 실패에 가까운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화 반응을 진행을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과서에 237페이지에 나와 있는 탐구 문제를 볼 거예요. 237페이지에 나와 있는 누구를 볼 거야 얘들아? 탐구 문제를 볼 건데요. 자 여기서 탐구 문제에 누가 나와 있냐면 얘들아 식초에 누구요 얘들아? 아세트산 함량 구하기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누구요 얘들아? 식초에 누구 함량 구하기? CH3COOH 누구 구하기 얘들아? 함량 무엇하기 얘들아? 구하기로 들어갑니다. 여기서요 식초와 아세트산이 무슨 차이를 갖는지 학생들이 잘 몰라요. 얘들아 식초는요 어떻게 만들어낸 거예요 얘들아? 요 아세트산이 일반적으로 3% 들어간 수용액이 식초입니다. 그래서 식초는 누구요 얘들아? CH3COOH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었어요? 물을 집어넣었는데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용액이라는 거예요. 순수한 아세트산 뚜껑 열잖아요. 나 여기 8층 밑으로 모든 세입자 내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경쟁학원들을 모두 사그라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암모니아까지 동원하면 여기 이제 일대 몇 개 학원은 밀어낼 자신이 있어요. 자 그래서 사실 이거 뚜껑 열잖아요. 확산되면 정말 교실에 앉아있기 어려울 정도의 냄새가 나요. 근데 여러분들 엄마가 집에서 음식할 때 식초만 따도 냄새 많이 나요? 적게 나요? 얘들아? 많이 나죠. 그런데 얘는 훨씬 더 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희석한 게 식초예요. 근데 그 식초에 있는 누구야 얘들아? 아세트산에 누굴 구하겠다라는 거야? 함량을 구하겠다라는 거야. 자 함량이 뭐냐? 또 이번엔 함량을 잘 몰라요. 함량이 뭡니까 얘들아? 함량이 퍼센트 농도예요. 함량이 무슨 농도예요 얘들아? 퍼센트 농도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몰 농도 하다가 다시 퍼센트 농도가 나와요. 자 퍼센트 농도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얘들아? 용액의 누구분의 얘들아? 질량분의 누구의 질량? 용질의 누구요? 질량 곱하기 누굽니까 얘들아? 100. 요게 누굽니까 얘들아? 함량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질량인데 용액인지 용질인지를 몰라. 용액 전체 속에 있는 용질의 질량을 우리가 함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자 그런데 우리는 계속 누구를 합니까? 얘들아 몰농도에 관련된 걸 언급을 해요. 그래서 지금 237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자 무엇입니까 얘들아? 500ml 누구요 얘들아? 식초를 준비해요. 얘를 몇 ml를 덜어오냐? 10ml를 덜어온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식초의 농도도 안 알려줘요. 그래서 선생님이 임의의 문자를 쓸 거예요. 이 식초의 몰농도를 선생님은 무슨 몰농도라고 얘기할게요, 얘들아? A 몰농도다 라고 얘기할게요. 우리는 어차피 NMV는 NMV다 라는 중화 적정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건 몰농도이기 때문에 먼저 몰농도를 구하고 함량으로 넘어갈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A 몰농도의 식초 500ml에서 10ml를 덜어옵니다. 자, 10ml를 덜어오면 몇 몰농도가 될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애들이 계속 뭐라 그래? 10ml를 덜어오면 선생님 농도가 흐려지죠. 자 여러분들 소주 먹어봤잖아요. 첫 잔과 끝 잔의 맛이 뭐였어요? 느낌대로 빨리 대답하세요. 첫 잔과 끝 잔의 맛이 어땠어요? 어떤 새끼가 그저께
첫 잔의 맛은 시원하고 끝 잔의 맛은 달콤해. 뭐야 이 자식? 몇 잔을 먹은 거야? 자, 첫 잔부터 끝 잔까지 우리 뭐예요, 얘들아? 맛이 똑같아요. 10ml를 더 넣었다고 농도가 흐려지지 않아요. 그치? 몰수가 줄어들 수 있지만 부피도 줄어들었거든요. 맞죠? 그래서 A몰 농도 500ml 식초를 덜면 얘도 몇 몰 농도예요, 얘들아? A몰 농도예요. 그럼 우리가 식초를 쓸 때마다, 식초가 줄어들 때마다 농도가 흐려집니까? 아니죠. 매번 식초를 쓸 때마다 농도는 같아요. 그러니까 10ml를 덜어와도 농도는 A몰 농도예요. 그런데 여기다 누구를 집어넣을까, 얘들아? 물을 집어넣어요. 됐나요? 물을 집어넣고 이 물을 집어넣고 총 몇 ml를 만들 거야, 얘들아? 100ml를 만들 거야. 자, 이제 흐려졌어, 안 흐려졌어? 나 누구란 말이야? 흐려졌어, 안 흐려졌어? 물을 넣어서 100ml가 됐어. 그럼 흐려진 거 맞아, 틀려? 흐려졌죠. 근데 10ml였던 게 얘가 100ml가 됐어요. 10ml였던 애가 100ml가 되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몇 배로 흐려진 거야? 10배로 흐려진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이 친구는 몇 분의 몇 몰 농도가 돼요, 얘들아? 10분의 1 A몰 농도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치? 그런데 이렇게 하고 그냥 두지 않아요. 여기서 또 몇 ml를 덜어옵니다. 아까 봤는데 몇 ml였지? 20ml를 덜어와요. 여기서 또 몇 ml를 덜어와, 얘들아? 20ml를 덜어와. 자, 그런데 덜어만 온 거야. 농도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따라서 덜어온 20ml도 몇입니까, 얘들아? 10분의 1 무슨 몰 농도예요, 얘들아? A몰 농도예요. 됐나요? 10분의 1 A몰 농도고요. 얘를 누굽니까, 얘들아? 네, 페놀프탈레인 수용액을 넣고 자, 0.1몰 농도 수산화 나트륨으로 무엇합니까, 얘들아? 중화 적정을 한대요. 중화 적정을 한대요. 그래서 중화점까지 들어간 수산화 나트륨이 몇 ml래, 얘들아? 이게 20ml 들어갔대. 얘가 몇 ml 들어갔대? 20ml 들어갔대.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수산화 이온과 이 안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의 개수가 같은 거 맞아, 틀려? 같은 거 맞죠. 됐나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의 개수 어떻게 구해요? 어차피 아세트산은 몇 가산이야, 얘들아? 1가산이야. 맞죠? 1가산이기 때문에 뭐 여기 n에 1을 곱할 필요는 없고요. 10분의 1 누구요? A 곱하기 몇은? 20은 0.1몰 농도죠. 0.1 곱하기 몇이 됩니까, 얘들아? 20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0.1 곱하기 20이 되죠. 됐나요? 그러면 결국 약분 10분의 1 A가 0.1이니까 A는 몇이 나와요, 얘들아? 1몰 농도 수용액이 됩니다. 몇 몰 농도 수용액이 돼요, 얘들아? 1몰 농도 수용액이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1몰 농도 수용액이 됐어. 근데 막판에 아세트산의 함량을 구하라 그래. 들어있는 퍼센트 농도를 구하라는 거야. 자, 여기서 아세트산의 무엇은요, 얘들아? 아세트산의 함량을 구하라 그래. 근데 시험 문제에 함량을 구하라는 문제도 있고요. 함량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쓰시오, 이런 문제도 많이 나와요. 자, 그럼 볼게요. 여기서 아세트산의 함량을 구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럼 뭡니까, 얘들아? 함량은 퍼센트 농도니까 지금 1몰 농도를 누구로 바꾸라는 거야? 퍼센트 농도로 바꾸라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중화적정을 통해서 우리는 누굴 구한 거예요, 얘들아? 몰 농도를 구한 거예요. 근데 함량을 구하라는 건 몰 농도를 누구 농도로 구해라, 얘들아? 퍼센트 농도로 구하라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몰 농도는 누구예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얘는 용액의 누구분의, 얘들아? 질량분의 누구의 질량입니까, 얘들아? 용질의 누가 됩니까, 얘들아? 질량 곱하기 몇이 돼요? 100이 돼요. 100이 되죠. 그러면 무조건 누구를요, 얘들아? 네, 부피를 누구로? 질량으로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부피를 질량으로 바꿔야 돼. 이때 필요한 조건이 누구죠, 얘들아? 밀도죠. 그래서 밀도는 누구분의 누구야, 얘들아? 부피분의 질량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부피분의 질량이 되고요. 부피를 누구로 바꿀 때? 질량으로 바꿀 때 밀도에다 부피 갖다 곱해주면 질량 나오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조건 하나는 누굽니까? 밀도예요. 이때 필요한 조건 하나는 밀도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교재에 보면 이 밀도가 1g/ml다 라고 줍니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질의 몰수를 용질의 질량으로 바꿔야 돼요. 몰수를 질량으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게 누구죠, 얘들아? 화학식량. 그래서 무슨 질량이 필요해요, 얘들아? 몰 질량 필요한 거 맞아요, 틀려요? 몰 질량 필요합니다.
아세트산의 몰질량이 필요한 거예요. 뜬금없이 저기서 수용액의 몰질량을 구하고 있어. 수용액의 몰질량이 어디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누구요, 얘들아? 아세트산의 누구요? 분자량이 몇이냐? 자, 상식이에요. 60 외워주셔야 됩니다. 아세트산의 분자량 몇이에요, 얘들아? 60. 심지어 아세트산의 분자량을 문자로 주는 문제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수용액이 몇 몰 농도라고 그랬어? 1몰 농도라고 얘기했어. 그치? 1몰 농도라는 것은 무슨 뜻이야? 용액 몇 미리 속에 얘들아? 1000ml 속에 용질이 몇 그램 들어있다, 용질이 몇 몰 있다는 얘기야, 얘들아? 1몰 있다라는 뜻.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우리 여기 교재에 보면 500ml 이 식초의 몰 농도는 몇이고 이 안에 있는 용질은 몇 몰이고 막 이렇게 구하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용액 1000ml에 1몰 있다라는 게 1몰 농도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치? 더러우나 안 더러우나 함량은 똑같습니다. 자,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용액 1000ml인데요. 1ml에 1g이에요. 그럼 이건 몇 g이 되는 거야, 얘들아? 1000g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1000g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용질이 몇 몰이죠, 얘들아? 1몰이죠. 가뜩이나 분자량이 60이죠. 1몰이면 몇 g이에요, 얘들아? 60g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몇 분의 몇입니까, 얘들아? 1000분의 몇은 60 곱하기 몇? 100 하면 퍼센트 농도 나오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너 없어지고 몇 퍼센트, 얘들아? 6%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해주셔야 되냐면 다이렉트로 중화 적정 중 24년도 수능 문제 바로 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능 프린트 꺼내보세요. 아까 줬죠? 자, 이 문제에서요, 우리 뭐가 있냐면 내가 진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문제 끝에 보면 x 곱하기 누가 나와 있어요, 얘들아? da분의 db를 구하시오 이런 게 나왔죠. 뭘 구하라는지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조건을 계속 여러분들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이 단원에서 밀도는 무조건 왜 준다, 얘들아? 부피를 질량으로, 질량을 누구로 바꾸려고, 얘들아? 부피로 바꾸려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판에 이 문제의 모든 끝에는 누굴 활용하셔야 돼요, 얘들아? 비례식을 활용하셔야 돼요. 1g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이 A는 8Wg이야. 응? 그러면 나중에 식초 A 50ml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은 몇 g인가 이런 걸 구할 거예요. 자, 우선은 이제 문제가 딱히 무슨 중화적정을 해라 말하는 없지만 중화적정의 결과 나는 이 안에 들어있는 누구야? 수소이온의 개수를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첫 번째 단계부터 선생님이 좀 해석을 해줄게요. 식초는 AB 2개가 들어있고요. 이 AB 2개의 밀도를 알려줬습니다. 맞죠? 자, 민준이 여기 봐야 돼. 그런데 식초 A가 몇 미리 있어요, 얘들아? 50ml 있고 물을 넣어서 100ml로 만들었어요. 그럼 흐려진 건 맞아요. 그치? 흐려진 건 맞는데 물만 넣었을 뿐이지 이 안에 있는 용질의 몰수와 이 안에 있는 용질의 몰수가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맞죠? 물만 넣은 거니까. 그런데 이 100ml 중 몇 ml를 덜어왔어, 얘들아? 10ml를 덜어온 거 맞아, 들려, 얘들아? 10ml를 덜어왔어. 그럼 여기 있는 용질의 몇 분의 몇이 옵니까, 얘들아? 10분의 1이 오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용질의 10분의 1만 중화적정을 하는 거예요. 10분의 1만 중화적정을 했더니 들어간 수산화 이온이 몇 개냐? 0.2 곱하기 10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0.2 곱하기 10이죠. 그래서 들어간 수산화 이온이 0.2 곱하기 10이니까 몇이 됩니까, 얘들아? 자, 2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수산화 이온이 2개 들어갔어요. 그러면 요 안에 있는 누구 이온이, 얘들아? 네, 수소 이온이 몇 개라는 뜻이에요, 얘들아? 2개라는 뜻 맞아요, 틀려요? 맞죠. 됐나요? 자,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은 식초액이 50ml예요. 이 안에 있는 수소이온이 몇 개인지를 우리가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할 거냐면 여기는 수소가 2개 있었지만 실제 나는 얘를 10분의 1을 덜어간 거죠. 그럼 다시 요거를 몇 배를 해주셔야 돼요, 얘들아? 10배를 해줘야 이 안에 있는 수소이온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수소이온은 몇 개입니까, 얘들아? 2에다가 10 곱하면 몇이에요? 20개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20개가 됩니다. 맞아요? 그치? 그러면 여기서 물을 넣어서 얘가 된 거기 때문에 이온 수는 안 바뀌어요. 농도는 바뀌지만. 맞아요? 그래서 여기 수소이온이 20개다? 네. 여기도 수소이온이 몇 개가 됩니까? 20개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저기도 수소이온이 20개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렇게 했어.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요, 여기서 자, 선생님 구한 20개는
단위 환산을 안 했어요. 밀리리터에다가 그냥 갖다가 곱했죠. 뭐 리터 환산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서 보시면 아세트산은요. CH3COO 누구요? H는요. 이온화할 때 H 플러스 CH3COO 누구로 나눠줘요? 얘들아 마이너스로 나눠줘요. 근데 A식초에서 자 누가요? 얘가 몇 개 있었대요? 50ml 안에 20개 있었대요. 개수가 1대1 대 1이죠. 그러면 얘도 원래 몇 개가 들어있었던 얘기야 얘들아? 20개가 들어있었다라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됐나요? 20개가 들어있었어. 그러면 실제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몰수는 몇이 되는 거야? 지금 나는 밀리리터를 리터 환산 안 해줬죠. 여기다 몇 분의 몇을 곱하셔야 돼요 얘들아? 1000분의 1 곱해야 돼요? 안 곱해야 돼요 얘들아? 곱해야 되죠. 맞나요? 자 그럼 약분 하면 몇입니까 얘들아? 50분의 몇 몰 얘들아? 1몰이 들어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네, 아세트산 분자 50분의 1몰이 들어있었던 게 식초 A 50ml예요. 됐나요? 그치? 자 그런데 DA를 당최 어떻게 이용하냐? 자 여기서 보면 식초 A 1g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이 몇 W야 얘들아? 8Wg이야. 됐나요? 그러면 식초 50ml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은 얘랑 비율이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같아야 돼. 맞나요? 자 다시 식초 A 몇 그램 속에 1g 속에 들어있는 누구요 얘들아? 아세트산의 질량은 몇 W라고요 얘들아? 8W라고요. 맞죠? 그런데 나는 식초 A가 몇 ml 있어 얘들아? 50ml 있어. 이 안에 들어있는 누구요 얘들아? 아세트산의 질량은 몇 g인가? 라는 비례식으로 세우는 거야. 근데 아세트산 50ml? 야 비례식은 질량 나왔으면 여기도 질량 나와야 되는 거 맞아요? 틀려? 맞죠? 그러니까 50ml를 누구로 바꿔주셔야 돼요 얘들아? 질량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런데 얘는 밀도가 DA 그램 퍼 밀리리터래. 1ml에 DA g이래. 그런데 얘가 몇이야 얘들아? 50ml인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50ml면 몇 g이 됩니까 얘들아? 50ml면 50 DA g의 용액 질량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식초 A 1g에 8Wg의 아세트산이 들어있어. 식초 A 50ml면 몇이야 얘들아? 50 DA g이야. 맞죠? 여기에는 아세트산이 몇 g이 들어있느냐? 나 계산했어. 아세트산 몇 몰이야 얘들아? 50분의 1몰 맞아 틀려 얘들아? 50분의 1몰이죠. 문제 보세요. 아세트산의 화학식량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몇 g이라고? 1몰에 60g이라고. 맞죠? 그러면 나는 지금 아세트산이 몇 몰 있다고 얘들아? 50분의 몇 몰 있어? 1몰 있고 곱하기 몇 해야 돼요 얘들아? 60 하면 질량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약분하면 몇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몇 분의 몇 g이 있는 거야 얘들아? 5분의 6g이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5분의 6g이 있죠. 됐나요? 그러면 요 비례식을 무엇하는 거야 얘들아? 계산하는 거 맞아? 틀려 얘들아?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곱하면 400이 되나요? 400W가 되죠. 그래서 누구만 남기는 거야? DA만 남기는 거야. DA만 남기고 가면 5분의 6 곱하기 400W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러면 DA가 나와 안 나와? DA 나오네. 맞아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400W야? 400분의 1W인가? 자, 말을 하라고. 지난번에 니네 그래서 나 엔진 나가지고 그거 못 올렸잖아. 자, 누구예요 얘들아? 400W분의 1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이 B도 똑같이 구하는 거야. B 지금 보니까 몇 g이야 얘들아? 물러서 100g 됐어. 자 여기 있는 아세트산의 몰수와 여기 있는 아세트산의 몰수는 똑같아. 근데 몇 분의 몇을 덜어왔어? 5분의 1을 덜어온 거 맞아요? 틀려요? 5분의 1을 덜어왔죠. 맞죠? 5분의 1을 덜어왔고요. 5분의 1 갖고 우린 중화적정을 한 거야. 맞아? 자 5분의 1 갖고 중화적정을 했고 그렇게 들어간 수산화 이온이 0.2 곱하기 몇이야 얘들아? 30만큼 들어갔어. 그럼 6개가 들어간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여기 들어있는 수소이온도 몇 개야? 6개야. 하지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100g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이야. 자 그럼 100g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은 요거에 몇 배를 해야 돼? 5배를 해야 돼. 그러면 5, 6, 30 해서 여기는 수소이온이 몇 개 있어 얘들아? 30개가 있어. 맞죠? 그러면 여기도 수소이온이 몇 개가 있어 얘들아? 30개가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나는 이거 단위 환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몇 분의 몇을 하셔야 돼요, 얘들아. 1000분의 1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몇 분의 몇 몰 있는 거야? 100분의 3몰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100분의 3몰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치? 그래서 식초 B에다가 물을 넣어서 100g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문제 식초 B 몇 g이었어, 얘들아? 아까 식초 B 40ml였네. 식초 B가 몇 ml였어, 얘들아? 40ml야. 그치? 이 안에 들어있는 누가요, 얘들아? 수소. 식초 B 몇 ml, 얘들아? 40ml. 수소 이온이 몇이 된다고, 얘들아? 100분의 몇 몰이야, 얘들아? 3몰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저 이제 비례식도 활용하는 거야. 자, 일단 40ml가 몇 g인지 우리가 바꿔야 돼요, 용액의 질량으로. 밀도가 dB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치? 1ml의 dBg이니까 40ml면 몇입니까, 얘들아? 40dB 누가 됩니까, 얘들아? g이 돼요. 됐나요? 그리고 100분의 3몰이라고 했으니까 100분의 3 곱하기 몇 해요, 얘들아? 60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50, 2, 3은 6, 그래서 몇이 됩니까? 5분의 9g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식초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이 Xg, 맞지? 그러면 40dB에 들어있는 건 몇입니까, 얘들아? 5분의 9g이다 라는 거야. 문제에서 dB를 구하라고 했어. 그치? 그럼 dB는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5분의 9에다가 갖다 넘기면 몇이 됩니까, 얘들아? 40x분의 1을 갖다 곱하는 거죠. 중간 계산하지 마세요. 한꺼번에 정리하면 됩니다. 이거랑 이거죠. 문제에서 DA분의 누구예요, 얘들아? DB. 곱하기 누구예요, 얘들아? X. 하면 약분하고 다 없어지고 W만 남아요. 그래서 W가 몇 W인지 나오게 되죠. 요렇게 계산해 주세요. 알겠죠? 자, 요렇게 정리합니다.